30년간 방치된 땅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지역으로 꼽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땅의 가치를 읽지 못했던 이들은 세금 먹는 하마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이 9조 원을 들고 이 허허벌판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이었습니다. 왜 대한민국 최대 기업은 소멸 직전의 땅에 천문학적인 돈을 묻기로 한 걸까요? 마지막에는 이 투자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우리가 살게 될 10년 뒤 도시의 원형이라는 사실까지 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다를 메워 만든 땅, 손자가 완성하려는 미래 도시의 설계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든다더니 만날 공사 중이고 금만 새어나가네. 새만금을 향한 놀림은 이 한 줄로 충분합니다. 1991년 공사를 시작한 뒤 34년, 서울의 70% 크기나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 거의 빈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바다를 막는 둑을 쌓는 데만 19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안쪽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였을 때는 조개랑 낙지가 살았습니다. 물을 막고 나니 바다 생물들은 다 죽었고 먼밭으로 쓰려고 해도 소금기가 안 빠졌습니다. 공장을 짓겠다고 했지만 회사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반이나 걸리고 항구도 공항도 멀고 무엇보다 전기가 부족했거든요. 공장 돌릴 전기도 없는 땅에 누가 오겠어요. 전라북도는 그 사이 사람이 가장 빨리 사라지는 지역 1등이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났고 남은 건 할머니 할아버지와 빈집뿐이었습니다. 새만금은 희망이 아니라 창피한 곳이 되어갔습니다. 나라에서 검사할 때마다 세금 낭비라는 꾸중이 쏟아졌고 동네 주민들조차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완성 못한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땅의 단점들, 그러니까 황량하고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2020년대 들어서 갑자기 장점이 된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전기를 둘러싼 싸움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AI라는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괴물은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치웁니다.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이요. 그런데 대체 AI가 얼마나 많은 전기를 삼키길래 아무도 안 쳐다보던 이 버려진 땅이 갑자기 보물이 된 걸까요? 여러분, 챗GPT한테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죠? 그 질문 하나가 구글 검색보다 전기를 10배나 씁니다. 고작 질문 한 번인데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수억 번씩 AI를 쓴다면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상상이 안 되시죠?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AI는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컴퓨터 창고에서 돌아갑니다. 냉장고만한 컴퓨터가 수천 수만 대씩 빼곡히 쌓여 있어요. 24시간 안 쉽니다. 전기를 미친 듯이 들이키고 열을 펑펑 내뿜습니다. 그 열 식히려면요, 또 전기입니다. 에어컨 돌려야 하니까요. 지금 전 세계 IT 공룡들이 가장 미쳐 돌아가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기 어디서 구하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미국 전역을 뒤집니다. 심지어 버려진 원자력 발전소를 되살리겠다는 회사도 나왔어요. 전기가 금값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서울은요? 이미 사람이 꽉 찼습니다. 전기도 빠듯하고 빈 땅도 없어요. 여기에 전기 먹는 하마를 세운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만금은요, 텅 비어 있습니다. 넓디 넓은 빈 땅에 태양광 패널을 쫙 깔면 전기 만드는 곳 바로 옆에서 쓰면 됩니다. 중간에 새는 것도 없어요. 30년간 욕먹던 게 이제 완벽한 조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대차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만 지으려는 게 아닙니다. 9조 원짜리 밑그림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게 숨어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새만금에 쏟아붓는 9조 원. 대체 뭘 만들겠다는 걸까요? 공장 몇 개 짓는데 이 돈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현대차는 아예 하나의 도시를 만들려는 겁니다. 설계도를 뜯어볼게요.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여기에만 2조 3천 원이 들어갑니다. 새만금 벌판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원자력 발전소 10개 분량의 전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전기로 물을 쪼개서 수소까지 뽑아냅니다. 친환경 에너지 공장을 통째로 짓는 거죠. 두 번째, 두뇌. 여기가 제일 큽니다. 5조 8천억 원. AI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방금 만든 전기를 몽땅 끌어와서 거대한 인공지능 두뇌를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이 두뇌가 무슨 일을 하냐고요? 자율주행차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계산합니다. 로봇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판단합니다. 현대차의 미래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세 번째, 몸통. 로봇 공장입니다. 4천억 원이 들어가요. AI 내린 명령을 실제로 실행하는 로봇들을 여기서 찍어냅니다.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나르고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들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태양으로 전기 만들고
그 전기로 AI 두뇌를 돌리고 AI가 로봇을 움직인다. 에너지부터 두뇌, 몸통까지 한 곳에서 다 해결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잠깐 이상하지 않아요?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왜 갑자기 AI와 로봇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걸까요? 거기엔 현대차가 절대 입 밖에 안 꺼내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을 만들까요? AI 데이터 센터를 왜 세울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자동차만 팔아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중국 전기차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비슷합니다. 유럽에서도 중국차가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현대차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대차는 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회사로요. 쉽게 말해서 사람과 물건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택시, 배달 로봇, 하늘을 나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이걸 다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AI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인공지능이 필요해요. 자동차 한 대가 알아서 도로를 달리려면 매 순간 수십 가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걸으려면 1초에 수천 번 계산을 해야 하고요. 그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9조 원의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새만금은 그냥 공장 부지가 아닙니다.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신하기 위해 준비하는 비밀기지예요. 그런데 말이죠. 현대차만 이 땅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최근 깜짝 놀랄 손님들이 줄줄이 찾아오고 있어요. 대체 누가 온 걸까요? 새만금에 현대차만 온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대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LS그룹이 왔습니다. 전선이랑 전기 장비 만드는 회사죠. 왜 왔을까요? 태양광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요즘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는 100% 친환경 전기만 쓴다고 약속하잖아요. 이걸 아리백이라고 하는데 이 약속 못 지키면 물건을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 전기가 펑펑 나오는 새만금으로 달려온 겁니다. LG 눈독 들이고 있어요. 배터리 만들려면 전기가 산더미처럼 필요합니다. 그것도 친환경 전기요. 새만금이 딱이죠. 한화, 두산, 네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슬슬 새만금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다들 이 땅으로 모이는 걸까요? 첫째, 전기. 태양광으로 만든 깨끗한 전기가 넘쳐납니다. 둘째, 땅.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넓은 땅이 비어 있어요. 셋째, 세금 혜택. 정부가 이 지역에 투자하면 세금을 엄청 깎아줍니다. 돈 아끼고 전기 걱정 없고 땅도 넓다.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30년간 아무도 안 오던 땅에 갑자기 수십조 원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바로 어제까지 세금 먹는 하마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 투자해야 하나? 묻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현대차가 4천억 원을 따로 빼둔 비밀 프로젝트. 이건 공장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도시입니다. 현대차가 4천억 원을 따로 챙겨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요. AI 수소 스마트 시티예요.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미래 도시를 진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율주행 버스가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버스 연료는 수소예요. 매연 없습니다. 나오는 건 물뿐이에요. 도로 위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차들이 알아서 달리고 서로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드론이 택배를 배달합니다. 공장 안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해요. 이 모든 걸 거대한 AI 두뇌가 1초 단위로 조종합니다. 교통신호도, 전기 사용량도, 쓰레기 수거 시간도 전부요. 영화 속 얘기 아니에요. 현대차가 새만금에 실제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왜 하필 여기일까요? 다른 도시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서울에서 이런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존 도로 다 뜯어야 하고 건물 다 바꿔야 하고 주민들 반대에 막혀서 10년이 걸려도 못해요. 그런데 새만금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지예요. 처음부터 미래도시로 설계할 수 있어요. 레고 블록 새로 쌓듯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완성되면 꼭 살아보고 싶다. 다른 도시보다 10년은 앞서가는 느낌일 듯.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패로 끝날까요? 이 도시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년, 새만금 바다 한가운데 거센 파도가 몰아칩니다. 아무도 못 막을 것 같은 물살이에요.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못 막아요. 그때 한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폐유조선, 그러니까 다 쓰고 버릴 기름배를 가져와서 바다에 가라앉힌 겁니다. 배로 물살을 막고 그 위에 둑을 쌓았어요. 세상에 없던 방법이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정지영 현대그룹 회장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할아버지예요. 사람들은 이걸 정지영 공법이라고 불렀어요. 미친 짓이라고 했던 일이 결국 성공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긴 33km 방조제가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둑은 막았는데 그 안쪽 땅은 30년 넘게 비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땅이 욕만 먹고 있었던 거죠. 2004년 손자가 나섰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9조 원을 들고 그 땅에 섰어요. 할아버지가 바다를 메워서 만든 땅 위에 손자가 미래 도시를 올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댓글에 누가 이렇게 썼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땅, 손자가 완성하네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을까요? 어쨌든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30년간 아무 쓸모 없다고 비웃음 받던 땅이 드디어 진짜 쓸모를 찾았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30년간 세금 먹는 하마라고 욕먹던 땅, 사람들이 떠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 그곳에 9조 원이 꽂혔습니다. 현대차만 온 게 아닙니다. LS, LG, 한화, SK까지 줄을 섭니다. 왜요? AI 시대에 가장 귀한 게 전기인데 새만금은 그 전기를 무한으로 만들 수 있는 땅이거든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로봇이 일하고 드론이 택배를 나르는 미래 도시가 세워집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실험이 대한민국 서남쪽 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6조 원의 경제 효과, 7만 개의 새 일자리, 젊은이들이 떠났던 땅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물론 의문은 남아요. 정말 계획대로 될까? 또 다른 실패로 끝나면 어쩌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35년 전 할아버지가 바다를 메웠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죠. 지금 손자가 그 땅에 미래를 짓겠다고 합니다. 또 미쳤다는 말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역사는 늘 미친 도전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10년 앞선 미래 도시, 완성되면 한번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